며칠 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온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섬뜩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그 영상을 만든 곳은 독일의 초대형 지식 콘텐츠 채널 크루츠게자흐트였습니다. 구독자만 2,400만 명. 경제, 사회, 과학 등 인류의 주요 문제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는 이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신뢰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채널에서 한국의 몰락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했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심상치 않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South Korea is over. This sounds brutal, but South Korea will soon start melting on all fronts. Demographically,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militarily. Because for decades, the country has been experiencing a fertility crisis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And we've probably reached a point of no return. By 2060, the South Korea we know and love today will no longer exist. What will 한국은 끝났습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인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서두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라는 흐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꼼꼼하게 추적하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수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2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통계에 따르면 0.72명, 서울은 0.5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100명의 한국인은 4세대 후 단 5명만 남게 될 것이라는 수학적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5년 후면 약 1,600만 명의 인구가 줄어 3,500만 명대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게다가 그 남은 인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생산 가능 인구의 붕괴라는 더욱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가 경제력 약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활력의 저하, 나아가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영상은 경고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결혼 기피, 청년층의 미래 포기. 이건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충격을 주었던 건 이제 그 수치가 통계가 아니라 예정된 결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국내에서도 여러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었고 많은 이들이 이 내용에 대해 공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그 전망에 대해 한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끝이라고 말할 때마다 시작을 만들어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할 때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이 영상에서 지적한 한국의 위기 상황, 특히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만큼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해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약 30년 후쯤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겠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절대로 가만 앉아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언급된 수치와 예측은 단지 공포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을 이토록 힘들고 두렵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이 거창한 사회 이론이나 정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두 가지 문제, 즉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너무나 일상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든 부모든 교사든 행정가든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가정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소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은 많은 부모들을 심각한 재정적 부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가 수천만 원을 넘는 시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 이 교육비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잠식하는 압박입니다. 그 압박은 부모들에게는 희생을, 아이들에게는 과잉된 기대와 끝없는 경쟁을 강요합니다.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수학 선행의 입시 준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원에서 보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 잠드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경쟁을 거쳐도 성공하는 아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1000명 중 1명, 10,000명 중 1명이라는 확률 속에 모두가 뛰어들어 결국은 열에 9은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내몰립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화된 생존 경쟁, 그리고 집단적 자존감 파괴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삶에 대한 애정,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를 하나둘씩 잃어갑니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결혼을 꿈꾸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시스템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젊은 세대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육이라는 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이 교육의 괴물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 문제만으로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 부동산 문제는 아이의 그 삶의 출발선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결혼이란 마치 하늘 위에 걸린 별을 따는 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고 집을 가지려면 빚이 필요하며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 가격이 10억을 넘는 세상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이 현실은 단지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차단된 문제입니다. 월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원룸, 투룸 월세는 젊은 직장인의 월급 절반 이상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은커녕 독립조차 하지 못하고 30대가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캥거루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도 현실이 그 상상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삶까지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문제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각종 세금, 육아비용까지 더해지면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수준의 가계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또다시 불안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악순환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더 가난했어도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다고요. 물론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 지금처럼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써야 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년 치솟는 집값, 점점 더 좁아지는 일자리, 줄어드는 출산 지원 정책.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은 사치고 아이는 짐이다. 이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입니다. 결혼은 곧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국가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되는 집 한 채가 이 나라에선 이제 젊은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시장의 논리나 수급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삶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깊숙이 뿌리내려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체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망이 바닥을 찍을 때 그제서야 진짜 희망의 씨앗을 찾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실은 분명 암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위기가 처음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다는 말은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은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토는 거의 전역이 폐허가 되었고 당시 인구의 20%가 전쟁과 질병, 기근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모두가 절망했지만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백성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학자들은 책을 펴내고 민중들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17세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사실상 삼전도의 굴욕 이후 국가의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요. 조선은 다시 문화와 철학의 꽃을 피워낸 나라로 재건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5년 동안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도 광복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불탔고 당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돌무더기가 되었고 전 세계가 한국을 재건 불가능한 나라라고 단정짓던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70년대 새마을운동, 80년대 산업화, 90년대 민주화,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지금의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사람들, 한국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의 인구절벽 위기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이 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절망을 딛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견디고 가난을 이기고 독재를 몰아내고 기술을 일궈내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 역시 우리의 그런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무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반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외치고 누군가가 먼저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서서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기는 곧 전환점이라는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을 이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평범한 직장을 다녀도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결혼과 출산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어떤 기적도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다시 우리 모두의 눈을 뜨고 생각을 바꾸고 기존의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조금씩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세대도 과연 그렇게까지 강한가?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는 종종 역대급으로 무기력한 세대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어떤 환상도 없이 맨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꿈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삶을 설계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답을 강요받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준은 과거의 무한 경쟁과 끝없는 희생에서 벗어난 보다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이 특별한 정체성 속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기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가능한 수능 제도 속에서도 군 복무와 학업, 취업을 병행하며 버텨내는 젊은 세대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과 취업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 심지어 팬데믹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률 세계 1위, 백신 접종률 세계 상위권. 위기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낸 국민.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고 손주들이며 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해냈던 기록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집단 회복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줄을 섰고 검소하게 살았고 도움을 주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본능적인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인구 위기, 출산율 위기 역시 우리가 이토록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이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 희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사례로 전 세계에 기록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은 이 나라가 걸어온 지난 시간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도시에서 다시 길을 닦아냈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아 세계에 알렸으며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으로 경제 기적을 일궈낸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끝났다는 말은 언제나 다시 시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와 행정, 사회 시스템 전반이 성장만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로 기준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세상, 젊은 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 위기마다 누군가는 절망했고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늘 누군가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할 시간이 바로 우리의 차례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쉽게 무너질 민족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는 또다시 길을 만들 것이고 또다시 놀라운 미래를 우리 손으로 일궈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